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건강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세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황색포도상구균과 더 무서운 MRSA라는 슈퍼박테리아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나 코 안, 입안과 같이 우리 몸 곳곳에 숨어 살고 있는 세균입니다. 보통은 우리 몸과 평화롭게 공존하지만 어느 순간 공격적으로 변해 피부 감염부터 시작해 심각한 전신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MRSA는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변종 세균으로 치료가 매우 어렵고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슈퍼박테리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무엇인지부터 MRSA의 위험성, 감염 경로, 예방과 치료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황색포도상구균이란? 먼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그람양성 구균으로 사람의 피부와 점막에서 약 30%에서 50%까지 정상적으로 서식하는 세균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정상균총의 일부로 대부분은 해를 끼치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황색포도상구균은 기회주의 병원체로 상황에 따라 무해한 균에서 치명적인 병원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피부 감염뿐만 아니라 폐렴, 골수염, 심내막염, 폐혈증 같은 심각한 질환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는?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의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부 상처를 통한 직접 침투입니다. 상처 부위는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통로가 됩니다. 둘째, 오염된 손을 통한 전파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손을 통한 병원체 전파를 가장 흔한 감염 경로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병원 내 의료기기 주사, 인공관절 등을 통한 감염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병원 감염으로 분류되며 주의가 요구됩니다. 넷째, 드물게는 오염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성하는 장독소는 내열성이 높아 조리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일으키는 주요 질환. 폐혈증 sepsis. 폐혈증은 혈류에 감염균이 침투해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중증 감염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이 혈액에 들어가면 빠르게 전신으로 퍼져 고열, 빠른 맥박, 저혈압, 의식 저하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며 치료하지 않으면 다발성 장기 부전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항생제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심내막염 ENDOCARDITIS. 심내막염은 심장 내막과 판막에 세균이 감염돼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이며 발열, 심자분, 피로, 피부 출혈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심내막염을 방치하면 심장 판막 손상과 뇌졸중 위험을 높여 매우 위험합니다. 골수염 OSTOMILITIS. 골수염은 세균이 뼈 조직에 감염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골수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심한 통증, 부종, 열감, 보행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성화되면 뼈 괴사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톡소쇼크 증후군 TSS. 톡소쇼크 증후군은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하는 독소에 의해 급격한 전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응급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고열, 발진, 저혈압, 구토, 설사, 혼수상태 등이 나타납니다. 특히 생리용품 장시간 사용 시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이 음식에 생성하는 장독소는 내열성으로 조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아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16시간 내에 구토, 폭통, 설사 증상이 급발생하며 대부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회복됩니다. 탈수에 주의해야 하며 심한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MRSA는 메티실린을 포함한 페타락탐계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황색포도상구균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페타락탐 항생제 저항 유전자 획득에 의해 발생하며 이 때문에 일반적인 페니실린계 항생제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MRSA 감염 증상 및 위험성. 초기에는 피부 부위가 붉고 고름이 차며 통증이 나타나지만 심해지면 폐렴, 심내막염, 폐혈증 등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MRSA 감염은 치료가 어렵고 비용도 높으며 재발과 전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MRSA 치료법.
MRSA 치료에는 제한된 항생제인 방코마이신, 리네졸리드, 타프토마이신 등을 사용하며 감염 부위에 고름이 있으면 반드시 배농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병원 내 감염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감염 예방법.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손 씻기는 비누와 물로 최소 2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이 WHO와 CDC 권고사항입니다. 상처는 깨끗하게 씻고 즉시 소독 및 붕대로 보호합니다. 개인용품 공유를 금지해 세균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및 병원 내 환경은 철저히 소독하며 감염 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심각한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무리. 황색 포도상구균과 MRSA는 우리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지만 면역력 저하나 상처 발생 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세균입니다. 특히 MRSA는 항생제 치료가 어려운 내성균으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손이 생명을 지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여러분의 동반자 건강하우스였습니다.